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용우의 공감복지 라디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아이들의 창작 활동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은하수 팩토리의 한은혜 대표와 함께 저희들도 세상을 함께 꿈꾸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시간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모시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떨리시죠? 네, 좀 많이 떨리네요, 생각보다. 네. 근데 조금 하시다 보면 그냥 이웃 사촌끼리 얘기한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잘 우선 부탁드립니다. 본인 소개를 좀 하셔야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은하수 팩토리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공감 복지 라디오 청취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 뵙게 되는 청취자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미술과 인문학이 결합된 문화예술 교육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진행하면서 저희 회사 어떤 일을 하는지도 말씀드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소개를 꼼꼼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인문학하고 네. 미술이 결합한 네.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네, 어렵게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인문학과 미술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 우리 은하수 팩토리 회사입니까? 저는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들을 잘 이야기하고 사회성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기르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이런 활동인데요. 네, 네. 우선 인문학이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그다음에 미술은 더 어린 친구들이 혹은 타인의 감정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도구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매체 같은 개념으로 그림도 그리고 그림을 읽기도 하고, 그다음에 글을 쓰기도 하는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사람의 심리를 체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음악 치료도 있고 또 네. 미술 치료도 있고 많이들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네.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미술이나 음악이나 어떤 컬러를 통해서 본인들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 미술, 그러니까 그림으로서 그런 것들을 다 느끼시는 거고 또 지금 상태를 보고 어떤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성격에 대한 뭐 예를 들자면 계속 엇나갈 수 있는 아이들, 엇나갈 수 있는 아이들의 그림이 다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나름 교정도 좀 해주시고 그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결이 다르군요. 네,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는 이제 미술 치료나 심리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네.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배우는, 그래서 일반적인 아동들을 더 많이 대상으로 네, 하고 네,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아이들은 교육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사교육도 정말 많이 하고 집에서도 또 교육을 되게 많이 하세요. 공교육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특별히 어떤 문제가 되는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사회 감정, 그러니까 감정과 사회화에 대한 것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 시대라 있구나라고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교육이나 예술 활동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보편적인 대다수의 아이들, 그리고 보편적인 가족, 그리고 학교, 뭐 이런 많은 공간들에서 좀 더 건강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네. 타인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매개로서 미술과 글만한 게 없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림책 교육처럼 그림책이라든지, 아니면 명화를 보면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글을 쓰지 못하거나 이런 굉장한 그 아주 어린 아이들, 혹은 뭐 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나이가 되게 많으셔서
글을 못 쓰시거나 글 쓰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림으로 자기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대화를 좀 더 나누고 자기를 표현하는 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하수 팩토리라는 회사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은하수 팩토리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단답형으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설명을 해주시게끔 은하수 네. 팩토리에 대한 회사 소개를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끔 잘 이끌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은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어떤 특정 계층이 아니라 누구나 네.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은하수 팩토리를 통해서 음악이나 아니죠 미술이나 또는 글을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회사를 시작했을 때는 은하수 미술관이라는 이름의 법인으로 시작을 해서 되게 정형화된 미술과 인문학만이 이것들을 더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매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했었어요.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는. 근데 지금 이제 2025년 한 7년 좀 넘었거든요,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더 다양한 많은 방법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가 단체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은 뭐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 같이 여러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매체나 아니면 뭐 특별한 장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너무 분노에 차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게 특정한 계층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누구나 화나고 짜증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정말 무언가 해소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에도 우리 대표님하고 이렇게 미술과 뭐 대화와 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함께 하다 보면 사르르 녹으면서 내 마음이 좀 진정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일반인들도? 네, 물론 가능합니다.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그 부분들이에요. 요새는 학교에서도 혹은 이제 사회적으로도 뭐 사회정서학습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붙여서 세계적으로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되게 빠르게 교육을 받고 있고 세계가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누구나 다 겪고 있다라고 해요. 예전보다 너무 빠르게 변하는 이런 시대에서.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자기를 다듬는 시간들,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의 것들을 잘 드러내게 하는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누구든 좋습니다.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르신도 좋고 장애인분들도 좋고 일반 뭐 연인도 좋고 누구를 만나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꼭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근데 이제 이왕이면 아이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잘 성장을 해주면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대표님은 이제 아이들의 초점을 맞춰주신 거겠죠. 네. 그리고 또 제가 4학년짜리 딸을 키우고 있어요. 현재. 그렇군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제가 되게 오랫동안 교육을 하기는 했는데 딱 이쪽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요즘 아이를 키우는 것들이. 근데 처음에는 저도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점 지내면서 아이들만큼 사실 잘 배울 수 있고 잘 할 수 있고 성격이 이제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제가 그 또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가정과 이렇게 다 나름대로의 그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잘 자랄 수 있는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그만한 아이들의 심리 상담 아이와 함께 지내시고 키우다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이제 발달하실 수가 있으니까 특화하셔서 이제 시작을 하신 거겠죠. 네, 맞아요. 네네. 은하수라는 이름을 지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하수에? 네. 제가 원래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하나하나가 별같이 아름다운 반짝이는 사람이다. 그들이 모여서 이루는 게 은하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빛나는 별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은하수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제가 벌써 은하수도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 깊은 뜻이 있군요.
그러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창작 활동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꿈꾼다. 확신하시나요? 네, 확신합니다. 아이들이 네네. 가정을 바꿀 수 있고요. 아이들이 미래의 사회를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랑 교육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더 행복할 때를 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더 행복해지시는 걸 보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아이들이 우리의 현재를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신 이유는 바로 미래를 생각해서 네,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싶은 마음에 맞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커다 보면 지금의 이게 분노에 찬 세상은 아닐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맞아요. 지금 우리 은하수 팩토리에서 많이 성장한 아이들이 이 세상의 주류가 된다면 지금 같은 분노에 찬 세상은 아닐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시기 시작했다. 네, 네, 예쁘게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미래니까요. 우리가 어린이들을 우리가 미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은하수 팩토리는 어떤 교육 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죠. 아무래도 좀 생소한 부분이 많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다양한 명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감정을 글로 써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활동들도 네, 해요. 네, 네. 상상해서 이야기하기인데 거기에 필요한 도구로 뭐 감정 카드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활동하기도 하고 요즘은 좀 자신의 감정을 추상 같은 것들로 그려내거나 시나 이런 글로 써서 전시하는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만큼 다듬어서 밖에 내놓아야 하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조심스럽게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 되게 소소하게라도 아이들과 혹은 뭐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랑 전시하는 활동을 좀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그림을 보면서 감정을 표현하게끔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모나리자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이 그림을 보고 너희들의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렴 하면 처음에 얘기할 때와 맞아요. 그 얘기를 갖고 또 우리 대표님이 교육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너는 왜 이러이러한 감정이 생긴 거니? 네. 왜 이런 감정을 갖고 느꼈니? 맞아요. 만약에 그것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바뀔 거니? 해서 이렇게 다듬다 보면 나중에 그 교육과 수련을 통해서 똑같은 그림을 봐도 한 서너 번 교육을 통하면 모나리자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자기의 주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타인의 의견도 이제 존중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즘에는 저희가 책을 이번에 쓰면서도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족들과 대화를 만드는 브릿지를 만들어서 저희랑 교육이 끝나고도 가족과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형태 혹은 친구랑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형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더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시를 쓰라고 이제 어떤 뭐 플랜을 주면 아이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너무 재밌게 잘 써요, 아이들. 네네. 그러니까 주제를 하나씩 던져주시나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것들을 보고 상상해서 이야기하기나 상상해서 감정 추리하기, 상황 추리하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시를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좀 든다면? 예를 든다면 뭐 검은 안경을 쓰고 어딘가 도망갈 것 같고 남의 시선을 피하려 하는 사람의 그림을 하나 놔뒀다면 아이들이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비슷한 그림들이 예측하는 있어요. 예측하는 겁니다. 네. 뭐 아이들이 뭐 저 사람은 탐정 같아요. 또는 뭐 아니에요 도둑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괜히 안경을 쓰고 멋부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제일 프로그램 할 때 어려운 게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뭐 뭉크의 절규라든지 이런 되게 공포스럽고 약간 기계스러운 작품을 다루는 걸 제일 어른들도 불편해 하시고 학교 같은 데 가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런 거 아이들이 봐도 될까요? 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런 작품을 보고 우리 한번 글로 써보자. 재밌는 시를 써보자 했을 때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스크림처럼 하고 있는 장면이 잘 놀라서
하면서 아빠가 엄마한테 혼날 때 표정. 그래서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너네 가족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있구나. 이래서 아빠가 캠핑을 갔는데 뭘 놓고 와서 엄마한테 혼나고 있다는 네. 걸 아주 재미있는 시로 써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아이들은 훨씬 더 잘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느끼지 말아야 된다거나 표현하면 안 된다고 가르칠 필요는 없겠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뭉크라는 일단은 부정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림 맞아요. 자체를 그 소녀는 굉장히 재미있게 맞아요. 캠핑 가서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집에 왔으나 부모님이 아빠가 뭘 잃어먹으리고 왔을 때 엄마하고 이제 나름 그렇게 토닥토닥 대는 거를 그렇게 예쁘게 표현을 하는군요. 네. 재미있습니다. 네, 엄청 아이들의 재밌어요. 감정이 굉장히 우리가 아이들 기본적으로 막다고 얘기하는데 점점 더 정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계신 은하수 팩토리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멤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한번 팀 자랑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분들과 함께 하시나요? 저희 팀은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느슨한 연대를 좀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프로젝트 단위로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시는 분도 있고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도 있고 벽화를 그리시는 분도 있고 시를 쓰시는 분도 있고 지금 연극을 한다거나 영화를 찍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사건이 터지면 여기에 지금 함께 하시고 싶은 분 아니면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생각이 갖춰져 있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하게 열려져 있고 그리고 교육에서 만나는 분들을 되게 애정을 가지고 되게 단시간 저희가 만나거든요. 이렇게 1년 이렇게 담임 선생님들처럼 보는 이런 관계가 아닌데도 사람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 되게 깊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하고 내가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꿈을 꾸시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직업같이 그 자유스러운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그 자유스러움 자체가 아이들에게 더 전달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은 선생님에게 매일 교육을 받는 아이들하고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건 이제 좀 결례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냥 농담같이 얘기하자면 그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면 수익 창출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분들을 또 초빙하고 모시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서 남의 일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18년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이 활동을 하면서 이 일은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신 날들도 있으셨죠? 네, 저희 아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가장 잘했다라고 느꼈을 때는 저희랑 만났을 때 아이들 정말 좋아하긴 해요. 왜냐면 저희가 공부를 하는 시간도 아니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하니까 아이들 좋아하기도 하고 어르신들도 좋아하는데 그것보다 저희를 떠나가고 나서 이 수업이 마치고 나서 혹은 저희랑 멀어졌을 때 가끔 이야기들이 들려요.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한 2달인가 3달 정도 지나고 문자를 받았거든요. 어머니가 그 문자를 주셨어요. 근데 예전에 아이가 너무 사춘기가 심하다라고 느끼고 서로 대화가 어렵다라고 느꼈는데 지금 저희 가족이 같이 여행도 다니고 대화를 진짜 많이 나누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저희가 그때 집에다가 그 토마토를 하나 심어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얘가 죽을 때까지는 대화를 나누셔야 된다. 그래서 잘 키우셔라. 일주일에 한 번 물 주면서 꼭 대화를 나누셔라 했는데 2달 정도 이어가 주셨더라고요. 그럴 때 엄청 감동받는 것 같아요. 자, 감동은 감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도 어려움. 또 학생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부모님이 모두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고 간혹은 이제 부정적으로 또
이렇게 쉴드를 친다 그러죠 우리가. 네.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어려운 점도 여기서 다 풀어버리시죠. 네. 우선 저희가 하는 일이 이게 약간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우리는 되게 많이 뭐 심리 치료도 해주고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너무 일반적인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시거나 네. 혹은 미술학원처럼 되게 전문적인 예술 교육을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너무 놀이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네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을 이해시키는 게 우선 가장 어렵고 또 이 일이 아무래도 아이들을 짧게 만나거나 어르신들이나 어떤 대상도 이렇게 되게 길게 만나지는 못하거든요. 저희가. 네네. 그래서 수익적인 부분들도 항상 고민이죠. 새로운 네.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함께 참여하는 분들한테 이런 일을 안정적으로 주고 싶은데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보람은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일임임은 분명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수익 창출에 대한 어려움이 항상 문제로 등장을 하는군요. 대신 그래서 저희가 형태를 네네. 조금 회사에서 단체 형태로 바꾸면서 지금은 서로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네.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 회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네네. 제가 뭔가 혼자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그래도 다행히 좋아해 주시고 또 감사하게 또 네, 찾아주시는 네. 분들이 있어서 다행히 저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체제로 이끌었던 것을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면서 네.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 네, 맞아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학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오셨다가 이건 학원이 아니고 그 아이들을 전반적으로 전인 과정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학원, 어떤 그림에 대한 테크닉만 키워주고 뭐 이런 학원 같이 생각을 하셨다가 이제 서로 이해 충돌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수익이 좀 많지 않고 그런 부분도 이제 아까 언급을 조금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은하수 팩토리를 통해서 계속 어떤 꿈을 꾸고 싶으신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사회정서 학습에 대한 예산들이 학교로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함께하는 선생님들이랑 조금 더 되게 단단하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에 서 있으면 저희가 더 단단하게 갈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필요를 느껴야 저희도 할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일이 좋은데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필요로 하는지 좀 더 고민하면서 함께하는 분들이랑 더 단단하게 같이 가고 싶습니다. 지금 뭐 학교의 그 돌봄 학습,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 뭐 이런 데서 이런 교육들도 많이 하시나요? 네, 그런 형태로도 하고 있고 네네. 또 뭐 복지관 같은 데도 하고 있고 저희가 네네. 뭐 이렇게 마음 돌봄 이런 형태로 네, 활동들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제가 지금 얼핏 듣기에는 이제 비슷비슷한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끼리 연합을 해주시는 게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학교를 상대로 해서 아이들의 정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이 여럿이 어울리자면 따로 또 같이 네, 때로는 따로 때로는 같이 네. 그러면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 예전에 행운목이라는 그 나무 아시죠? 네, 대부분 요만한 화분에다 이렇게 얕게 네, 이렇게. 예 그래서 줍니다. 그 한 요 정도 되는 데다 주지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제 키만하게 자란 행운목이 저희 집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준 사람이 이제 축하한다고 줬는데 그게 죽더라고요, 자꾸. 그래갖고 어느 날 이걸 좀 살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물을 열심히 주고 집에 갖고 가서 햇살도 따뜻한 데다 놓고 제가 아주 정성껏 보살폈는데 지금 제 키만해졌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희망이 계속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은하수 팩토리도 바로 자그마한 화분에 핀 꽃이지만 결국에는 사람 키만한 그런 키로 성장하시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자,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이제 오늘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이제 총정리, 마무리 말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마음 따뜻해지는 장소에 우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오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엄청 자랑을 하고 왔어요. 저희 가족들한테. 네. 갑자기 왜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까요? 왜냐하면 자랑을 지금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네. 네. 제가 다른 곳에서도 인터뷰를 해보고 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가 네. 어떤 곳인지 그동안 어떤 인터뷰나 어떤 라디오를 했는지 보면서 되게 자랑할 만한 곳에 온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잘해요, 우리 되게 좋은데요라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불러주시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아이고 청취자분들도 공감 복지 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은하수 팩토리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동,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시니까 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우리 대표님께서는 모든 일에 진심이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제가 지금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은혜 대표님은 은하수 팩토리를 이끄시는 것이 정말 수익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많은 분들께 인문과 미술과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고요.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은하수 팩토리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한은혜 대표님의 건승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